그럼 어떤 이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비수술적인 치료도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크게 이제 나눠 보면은 저희 병원에서 이제 하는데 이제 한 4개 정도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4가지. 예.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제 뭐 물리치료라든지 도수치료, 약물치료를 해보고요. 그래도 계속 아프시다. 그럼 이제 경막의 주사라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침 한 방 맞는 정도의 그 통증이고요. 뒤에 허리 뒤쪽으로 투시경을 보면서 하는 그 치료고, 이 치료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염증 제거, 신경이 부어있는 염증 제거의 목적으로 하는 거가 초기 환자에는 상당히 결과가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치료 방법은 그게 조금 약한 경우에 그 유착이 된 걸 풀면서 약을 넣어주는 경막의 유착 박리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자체만 가지고도 한 4-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이제 그걸로 조금 안 되는 경우에 염증만 제거해서는 그래도 계속 압박이 남아있어 통증이 있는 경우 저희가 꼬리뼈를 통해서 레이저를 넣어서 거기 디스크 남아있는 걸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세 레이저 디스크 시술이 있고요. 그래도 이제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서 압박이 계속 되는 경우에는 옆으로 이제 전신 마취 하지 않고 국소 마취만 해서 대롱 같은 걸 집어넣어서 꺼내는 시술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대표적인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비수술적인 방법들이 있어서 일단 병원을 간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니까 좀 병이 진행이 되기 전에 좀 빨리 병원을 찾으셔서 허리 질환을 초기에 좀 잘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이제 척추 경막외 주사가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사진 보면서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 경막이라는 거는 그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경막이죠. 좀 단단해서 이렇게 단단한 막 경막이라고 하고요. 경막 외, 그러니까 경막 바깥에 주사를 놓는 겁니다. 보통 염증이 여기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이 경막을 누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뒤에서 그냥 안 보고 넣기는 좀 위험하죠. 척수를 찌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투시경을 보면서 이 바늘을 그 중앙으로 향해서 이 경막을 뚫기 전에 거기에다가 약을 넣게 되면은 약이 흘러서 거기 염증이 있는 물질들을 다 없앱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아주 초기 환자들은 상당히 치료 효과가 좋고 외국 논문에도 아주 그 에비던스가 있고 치료 효과가 좋은 걸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중에 첫 번째 경막외 주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혹시 나도 저 방법으로 좀 허리 질환 상태가 나아질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상담 전화 계속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이고요. 네, 60이시고요.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셨어요? 허리가 많이 아프고요. 몇 년 전부터 이제 허리가 아파 다리까지 이제 저리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네. 밤에 자면은 막 밤에 몸이 그냥 잠을 깨우는 정도로 아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MRI 찍고 이러니까 협착도 있고 디스크도 있다 해서 이제 그 풍선술인가 뭐 한다 해서 했거든요. 네네. 했는데도 다리는 조금 부드러운 듯 해도 뭐 그래도 좀 그렇고 허리는 그냥 아파요. 그래서 또 돈은 돈대로 드리고 지금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허리가 아프니까 다시 내려올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지금 너무 불안하고 살아요. 네, 일단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은 시술적인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일단 받으셨는데 아직까지도 허리 쪽은 통증이 좀 많이 남아 있다고 호소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연세가 60이시면은 일단 저희가 나이만 이렇게 들어도 어느 정도의 병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0이시고 그 정도 증상이면 척추 협착이 한 중 정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이제 풍선이라든지 저희 이제 경막의 주사라든지 유착 박리술 상당히 효과는 좋은데 그걸로 다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증 문제하고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눌린 문제. 그래서 어머님은 아무래도 염증 문제보다는 기계적으로 눌린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MRI를 보고 그 메인이 디스크라고 그러면은 그 디스크를 이제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완전히 좁아져 있는 분이 있어요. 척추가 아주 좁아져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열어서
거기에 눌려있는 부위를 제거를 해야지 그 신경이 다 풀려서 통증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수술 치료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병원들은 비수술 치료 다 한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다음에라도 이제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네. 내일라도 또 그 지금 이야기하신 뭐 신경에 주사 맞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신경의 주사는 저희는 5번까지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좀 둬서 5번을 놔가지고요. 5번을 놨는데도 증상 호전이 없다. 그러면 이제 수술적인 거를 권유해 드리고요. 근데 5번 놨는데 뭐 처음보다도 한 10%, 20%뿐이 안 남았다, 증상이. 그러면 지내실 수 있으면 또 그렇게 지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럼 뭐 수술이라 하면 네. 큰 수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면? MRI를 봐야 알겠는데요. 어머님 그 마디가 한 마디가 좁은지 두 마디가 좁은지 세 마디가 좁은지 좀 틀립니다. 한 두세 마디가 좁다 하더라고요. 예. 그럼 두세 마디가 좋으면은 그 조금 큰 수술로 들어가게 되고요. 한 마디만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아마 두세 마디 정도면은 조금 큰 수술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어머니. 어떻게 또 다음에 연결할 수 있어야.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다시 한번 안내 전화를 드려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허리 상태에 따라서 이 비수술적인 방법이 잘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보다도 허리 질환이 조금 더 중증에서 좀 뒤쪽으로 더 많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도 좀 같이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비수술적인 방법이 모든 허리 질환을 다 치료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잘 치료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처럼 나는 이런 시술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통증이 있다. 또 어떤 치료를 더 필요로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실 곳은 서울이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건강매거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허리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첫 번째로 경막외 주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시술 사례가 있으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상담 전화 왔던 분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 같은데요. 네. 이분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63세 여성이셨고 엉치하고 다리 통증이 아팠고요.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5번하고 이게 저희가 5번이라고 그러는데 5번 요추라고 그러는데요. 5번 요추하고 천추 사이가 좀 좁아져 있죠. 그래서 그러네요. 여가 문제가 아닐까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MRI 찍으니까 이쪽보다는 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문제더라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시면은 여기 디스크도 있고요. 척추 협착도 약간 있습니다. 한 중간 정도. 그래서 다행히 지금 여러 군데가 문제가 아니고 한 군데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은 좀 비싼 치료라든지 수술 치료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경막의 주사는 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사를 맞는데 좀 특수한 촬영을 하면서 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뒤쪽을 이 바늘이 보이시죠? 바늘을 보이시면 이쪽으로 이제 까맣게 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을 넣으면은 약이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눌려 있는 신경들의 염증을 풀어주기 때문에 증상 호전이 좋습니다. 이분은 주사 한 번 맞고 한 80%가 좋아졌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초기일 경우에 좀 많이 호전될 그렇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좋습니다. 영상도 보면서 좀 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것 예. 같은데요.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예. 있다고요. 자, 시술 장면 영상을 좀 보시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쪽에 보시면 이제 주사기를 잘 조정해서 그 4번하고 5번 디스크 사이에 4번하고 경막 사이에 집어넣어서요. 그 경막외 주사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사를 놓으면은 약이 퍼지면서 저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네. 저것만으로도 염증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저 치료입니다. 끝나고 나서 주위에 이제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허리 근육을 강화해서 좀 주사를 놓고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빠른 분들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맞으시면 되고요. 좀 잘 안 나는 분은 5번까지 하는데 저희는 5번까지 나와서 안 되면은 요거는 비수술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막외 주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허리 질환과 관련된 여러분의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8세인데요. 네, 68세시고요.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맨 밑에 꼬리뼈 있는 데가 네. 뒤로 물러나 있거든요, 지금. 네. 한 3분의 1 정도가 뒤로 있는데,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다가 지금 물러나 있는 상태인데, 혹시 이거를 수술을 안 하고도 치료를 할 수가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척추 뼈가 뒤로 약간 물러나 있다, 예, 예. 약간 어긋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예, 제가 듣기로는 이제 뒤로 물려났기보다 윗뼈가 아래로 밀리면서 전방 전이증이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님 증상이 어떠십니까? 그렇게 뭐 지금 뭐 다리가 뭐 저리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허리가 많이 아프거나 엉치가 많이 아프거나 빠질 것 같은 그런 증상은 없으십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제일 불편하신 건 뭡니까 지금?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꼬리뼈 있는 데가 예, 예. 알겠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가 돼서 예. 수술을 해야 되는지 어쩐지. 그 허리 수술의 대원칙은 증상이 있으셔야 합니다. 증상. 통증이나 마비, 대변 장애가 있어야지 이제 수술을 하시는 거고요. 네. 아버님처럼 그렇게 밀려났지만은 증상이 없는 게 아주 럭키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신경이 잘 알아서 빠져나간 거거든요. 밀려났지만.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 굳이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면 그냥 놔둬도 예, 예. 증상이 없는데 뭐하러 수술을 하십니까? 그게 있다고 뭐 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더 빠지거나 뭐 그렇게 같이 맞추는 방법은 없나요? 맞출 수는 있는데요. 네. 수술 안 하고 맞추기는 힘듭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네. 수술을 하려면은 이제 증상이 있거나 너무 몸이 불편하실 때, 그때 네. 생각을 해서 이제 맞추셔야지, 그 엑스레이 상에 좀 이상이 있다. 그래서 이걸 예쁘게 맞춘다. 그거는 상당히, 그렇게 해서 수술하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아마 빠질 적에 그런 거 같은데, 예, 예. 한참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해가지고, 예, 예. 그냥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가라앉았는데, 예. 지금 뭐 걸어 다니고 그러긴 합니다. 예. 그런데 특별히 뭐 아프다고는 건 없는데 뻐근한 증상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 예. 수술을 안 하고 그냥 견뎌도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 많이 불편하시면 제가 봐서는 주사 치료만 맞으셔도 증상 호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아주 심한 편은 아니거든요. 예. 그럼 주사를 다시 또 치료를 받으러. 증상이 있으시면요. 증상이 없으시면 그것도 하실 필요도 없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척추 전방 전이증이 의심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뭐 불편하신 증상이 네.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수술이나 이런 건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정 불편하시다면 간단한 주사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미세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이라고요. 요새 이제 네. 요게 최근에 새로 개발된 방법입니다. 우리가 꼬리뼈 밑을 보면은 그쪽을 통해서 그 비밀의 통로가 있습니다. 척수로 들어가는 비밀의 통로가 있는데요. 네. 그 비밀의 통로를 통해서 여기 그때 제거되지 않은 디스크라든지 눌려있는 디스크 나온 것들을 레이저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또 특수하게 개발한 포셉이 있습니다. 그 긴 포셉이 있어서요. 네. 그걸 잡아서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수술 방법으로는 보통 이제 뭐 풍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나머지는 다 비슷하고요. 요새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는 미세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이 그래 성공률이 높고 그 안에 있는 디스크도 꺼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술 사례가 좀 준비가 돼 있으면 예, 한번 예. 보면서 이야기를 더 예, 들어볼게요. 62세 남성분이셨는데요. 그 엉치 다리 통증이 있었고 이 다리를 이제 들어 올리는 게 있는데 디스크가 있으면 다리 들어 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왼쪽에 아마 45도뿐이 안 올라갔던 것 같고요. 네. 보통 9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엑스레이 보시면은 아까도 항상 말씀드리면 엑스레이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까 상담하신 분처럼 전방 전이게 빠져 있다고 그러는 건 이게 그걸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네. 이걸 찍어봐야 합니다. 찍어보면은 여기에 좀 눌려 있는 부위가 있고요. 이 디스크가 이게 뒤에 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고. 그리고 항상 이제 60세 정도 되시면은 척추협착은 다 기본적으로 있으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디스크가 나와도 많이 아파하시거든요. 이분도 이 오른쪽으로 지금 좀 디스크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엎드린 자세에서 아까는 등 쪽으로 바로 바늘이 들어갔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꼬리뼈, 그 비밀의 통로를 통해서 디스크 사이에 이제 집어 넣습니다. 우리가 내시경을 같이 보고요. 네. 그러면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딱 보입니다. 내시경이. 그러니까 내시경도 보고 투시경도 보고 디스크가 보이게 되면 이제 요거를 레이저로 치면 되는 거죠. 네. 레이저로 구멍이 빵빵빵빵 나지 않습니까? 요 구멍이 나면서 이 디스크가 이렇게 살살 가라앉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조각들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포색 같은 걸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요. 네. 그런 경우에 우리가 화학적인 염증뿐만 아니라 기계적인 압박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미세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특정 환자에 대한 사례이며 모든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3세예요. 네, 53세시고요.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저기 엉치하고 다리 발바닥까지 저리거든요. 네네. 근데 이 평지 걸을 때는 괜찮은데 계단 올라갈 때가 짚고 올라가고 좀 아파요. 네. 근데 저기 MRI를 찍었는데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저기 비수술을 나사 고정술을 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네네. 지금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예, 진단을 예. 받으셨는데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척추 협착의 한 부류입니다. 전방 전이증도 네. 빠져서 이제 뒤에 좁아진 건데요. 아마 한쪽으로 많이 눌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4, 5번이. 그렇죠. 예. 옛날에는 대부분 다 고정술을 했습니다. 그 디스크 고정하고 척추 고정했는데 요새는 이제 봐서 아주 눌려 있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상담하시면 전방 전이증에서 전혀 증상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꼭 고정하지 않고 거기에 눌려 있는 신경,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쪽 추간공으로 나가는 신경만 거기 뼈라든지 디스크만 제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것도 봐야 알겠지만은 꼭 고정하는 것보다는 그 자극되는 신경의 주위에 뼈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네. 충분한 효과가 있고요. 그런 것도 이제 요새는 이제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비수술적으로 내시경만 갖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이제 내시경 시술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 병원을 방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분처럼 허리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자, 저희가 손승덕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을 잡는 치료 방법 알아보고 있고요.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미세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 살펴봤고요. 이어서 살펴볼 비수술 치료법 어떤 게 있나요? 이제 비수술 치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인데요. 이게 전신 마취할 필요가 없이 네. 이쪽으로 이제 구멍을 뚫고 들어갑니다. 아주 대롱, 우리 볼펜 정도의 굵기를 가지고 대롱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전방 전이증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전방 전이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전방 전이증에 의해서 밀리는 디스크라든지 옆에 눌리는 뼈가 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거해도 증상 호전이 없고 요새 이제 외국에서는 그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집어넣고 신경을 보면서 여기 디스크가 있죠. 디스크를 이제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요 뼈가 이렇게 눌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전신 마취를 안 하기 때문에 국소 마취로만 이제 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분은 아까 2, 3번 디스크 말씀하셨던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도 2, 3번 디스크였습니다. 여기 2, 3번 디스크 수술하기가 위험한 게 2, 3번은 이제 척수 다발에 이제 척수 끝에 오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많이 모여 있는 분들.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마비도 되고 배뇨 장애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한 한 신경을 안 건드리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뒤로 들어가면 신경을 건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옆으로 집어넣어서 디스크를 꺼내면은 증상이 다 호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술 장면인데요. 투시경을 보면서 국소 마취 환자가 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요? 안 아파요? 이거 어때요? 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시경 대롱을 집어넣고 여기서 이제 디스크로 꺼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네. 이제 특수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들이
워낙 비싸가지고 아마 많이 있는 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요 기구를 가지고 쉽게 옛날 같으면 뭐 뒤에 다 열고 다 고정하고 다 수술해야 됐죠. 그래서 이걸로 간단히 할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디스크가 잘 나옵니다. 디스크를 제거할 수도 있고. 저게 좀 제거된 디스크. 예, 제거된 디스크. 아까 그 눌려있던 디스크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증상이 호전되고 요새는 이제 요것보다 더 발달해가지고요. 그 신경을 누르는 뼈를 보라고 있습니다. 보로 갈아내고 레이저로 갈아내서 네. 전방 전이증이 있어도 굳이 꼭 수술하지 않고 이런 내시경적으로 시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있을 경우에 이제 부득이하게 예.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경우일 때는 우리가 좀 비수술 치료보다는 수술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기준은 일단은 비수술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네. 이제 처음부터 아주 심한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뭐 전혀 못 걷거나 배뇨 장애가 있거나 신경 마비가 온다든지 뭐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왜냐하면 수술이 훨씬 의사가 하기에는 훨씬 편하거든요. 네. 다 보고 다 확인하고. 그렇지만 비수술은 이 화학적인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하고 그 디스크를 어떻게 보면은 안 보고 이 감으로 꺼내는 기 때문에 조금 수술보다는 성공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예를 네. 들면은 수술은 약 95% 정도의 성공 확률이 있지만은 비수술은 낮게 잡으면 60에서 70%, 좀 높게 잡으면 70에서 80%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봐서 아주 심하다. 그리고 비수술적인 치료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시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술을 해서 좀 예후가 좋았던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좀 보면서 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수술 여기 좀 잘못됐는데 여기 이제 수술을 하신 분들 미세 네네. 현미경화 감압술을 한 건데요. 네. 이분은 80세였습니다. 요새 뭐 요새 거의 수술하시는 분이 80세, 90세예요. 저희도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네, 고령의 환자도 수술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예, 예. 전번에는 90세도 수술하고 가셨는데 상당히 힘들긴 하지만 너무 네. 많이 아파요. 이분은 1년 전부터 전혀 걷지 못했고요. 네. 파킨슨도 있어서 말도 잘 못하시고 그렇지만 아프다는 표현은 많이 하십니다. 허리 통증, 하지 심한 방사통이 있었고 네. 운동도 조금 마비가 됐고 대소변 장애도 좀 있으셨고 이런 경우에는 뭐 비수술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빨리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술하고 나서 찍은 사진 같은데요.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뼈가 많이 눌려 있었던 부위가 있었는데 네. 요거를 제거해서 MRI 보시면 여기가 이제 완전히 제거된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요 뼈를 다 제거하고 신경을 완전히 우리가 통으로 보고 나와야지 이런 마비가 풀리지 이거를 비수술로 뭐 주사 놓는다 그래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바로 수술을 해야 되고요. 이제 이렇지 않고 뭐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아까처럼 별로 아프지 않고 뭐 가끔 아프신 분들은 그때그때 주사 맞고 비수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술한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특정 환자에 대한 사례이며 모든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승덕 원장과 함께 허리 질환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